재용은 그날도 병원 대기실 구석 자리를 골랐다. 등받이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72살에 몸은 이미 온갖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른쪽 무릎이 걸을 때마다 뻐근했고 혈압약은 3년째 빠짐없이 먹고 있었다. 오늘은 허리 MRI 결과를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종합병원까지 나온 터였다. 접수 창구 앞에는 이미 줄이 길었고 대기 번호표에는 37번이 찍혀 있었다. 전광판에는 지금 15번이 진료 중이라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재웅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4분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그는 핸드폰을 다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정원에는 목련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피고 커다란 꽃잎들이 이른 봄 햇살에 환하게 빛났다. 재웅은 목련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쓸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아니,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2학년 봄부터 그랬다. 1971년 봄 그 해에도 목련이 피는 계절을 유독 좋아했다. 그가 다니던 인문계 고등학교 담장 너머로 여고 건물이 보였고 그 마당 한가운데에 목련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수업 시간에도 몇 번인가 창밖을 내다보며 그 나무를 눈으로 찾곤 했다. 나무 때문이 아니었다. 나무 아래 자주 서 있던 한 여학생 때문이었다. 영자였다. 박영자. 재용은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았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이름은 아직도 혀끝에서 또렷하게 발음되었다. 영자는 재용의 사촌 누나와 같은 반이었다. 그 덕에 재용은 영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 수 있었다. 그게 인연이라면 인연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재용이 영자에게 말을 건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영자는 키가 크지 않았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얼굴, 코가 조금 들창코였고 웃을 때면 눈이 거의 사라질 만큼 가늘어졌다. 그 웃음이 재용은 좋았다. 교복 치마 아래로 흰 양말이 언제나 단정하게 올라와 있었고 걸음걸이는 약간 빠른 편이었다. 재용은 등굣길에 영자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일부러 걸음을 늦추었다.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야에서 놓치지도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다. 그것이 재용이 영자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시절 남학교와 여학교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거리는 사실상 우주만큼이나 멀었다.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날이면 재용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눈이 마주칠까봐 창밖을 보고 창밖을 보다가 혹시 시선이 닿을까 싶어 다시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영자는 재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재용이 영자를 처음 본 것은 사촌 누나 생일 자리에서였다. 그때 그는 17살이었고 영자도 같은 나이였다. 누나 집 좁은 마루에서 여학생 서너시 모여 생일 미역국을 먹을 때 재용은 심부름을 핑계로 방문을 빼꼼히 열었다가 그만 영자와 눈이 마주쳤다. 영자는 놀라는 표정 없이 그냥 웃었다. 아무렇지 않은 그 웃음이 재용에게는 처음으로 겪는 어떤 충격이었다. 그는 얼굴이 빨개진 채 방문을 닫고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아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가만히 느꼈다. 그 이후로 재용은 영자를 의식하게 되었다. 의식한다는 것은 그 나이의 남자아이에게 참 힘든 일이었다. 영자를 보고 싶으면서도 보면 어쩔 줄 몰랐다. 말을 걸고 싶으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편지를 쓰다가 찢기를 수십 번 했다. 어느 날 밤에는 박영자에게라고 쓴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쳤다 하다가 결국 등잔불에 태워버리기도 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무거웠고 좋아한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재용의 마음이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봄이 되자 영자네 반이 바뀌어 사촌 누나와는 다른 반이 되었다. 자연스레 영자 소식도 끊겼다. 재용은 수능 준비에 매달려야 했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수험표를 받을 즈음에는 영자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렇게 해서 짝사랑은 끝났다. 끝났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재용은 대학을 나와 작은 건설 회사에 들어갔다. 결혼을 했고 자식 둘을 낳았고 퇴직을 했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그 기다란 시간 속에서 영자라는 이름은 가끔, 아주 가끔 스쳐 지나갔다. 목련이 필 때, 그리고 버스 안에서 단발머리를 한 낯선 여자를 볼 때, 그럴 때면 재용은 잠깐 멈칫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람은 저마다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제2부 대기실의 목련양, 전광판이 31번으로 바뀌었다. 재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번 펴고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다.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대기실 입구 쪽에서 막 들어오는 여자 때문이었다. 흰 머리카락이 반쯤 섞인 단발이었다. 어깨 높이로 자른 짧은 머리. 앞에 선 접수 직원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다. 재용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대기실 쪽을 둘러보았다. 빈자리를 찾는 눈길이었다. 그 눈길이 재용이 서 있는 방향을 후고 지나가는 순간
재웅은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코가 조금 들찬 코였다. 재웅은 숨을 참았다. 아니, 정확하게는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설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럴 리가. 그 여자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흰 머리카락이 자연스러웠고 걸음걸이는 한쪽 다리를 약간 끌었다. 왼쪽 손에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재웅은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자기 자리로 걸어와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를 찌르는 것이 도리어 다행스러웠다. 여자는 재웅에게서 5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다.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더니 읽기 시작했다. 재웅은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이 났다. 72살의 남자가 낯선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그냥 이상한 노인이었다. 재웅은 자기 번호표를 꺼내 들고 시선을 전광판에 고정했다. 33번. 5분쯤 지났을까? 여자가 재웅 쪽을 돌아보았다. 자리가 불편한 것인지 몸을 한번 틀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재웅은 급히 눈을 돌렸다. 여자도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그냥 그뿐이었다. 낯선 사람들이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자가 다시 재웅 쪽을 보았다. 이번에는 재웅도 피하지 않았다. 여자의 눈이 재웅의 얼굴을 한동안 살피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이재웅 씨 아니신가요? 재웅은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든 종이컵에서 커피가 약간 흘렀다. 그는 천천히 여자를 바라보았다. 저는 박영자예요. 김영자 아니고 박영자. 인화여고 다니던. 재웅의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추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아주 천천히 열렸다. 알아요. 알아봤어요. 영자는 잠깐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웃었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꼬리가 늘어졌다. 눈이 거의 사라질 만큼 가늘어지는 그 웃음. 재웅은 50년 전 그 웃음을 기억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맞구나. 저도 잠깐 그럴 것 같다 싶었는데 목이 긴 게 비슷하더라고요. 많이 변하셨네요. 많이 변하셨죠. 나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책장 사이에서 나는 냄새 같은 묵은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었다. 재웅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재웅이 먼저 물었다. 무릎이요. 연골이 닳았다고 해서. 재웅 씨는요? 허리요. 디스크. 영자가 작게 웃었다. 우리 나이가. 그렇죠. 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재웅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우리 나이. 그 말 속에는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의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팔팔했던 17도, 굴곡 많았던 중년도 모두 지나온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것. 사촌 누나는 잘 계세요? 영자가 물었다. 누나는 3년 전에 갔어요. 심장이었어요. 아이고. 영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셨군요. 명복을 빕니다. 영자 씨는 어디 사세요? 저는 지금 딸 집 근처에 따로 살아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재웅 씨는요?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가 7년 전에 갔어요. 영자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재웅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고 안 힘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솔직하지 못한 말이 될 것 같았다. 전광판이 36번으로 바뀌었다. 재웅의 번호가 곧 불릴 것이었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37번. 전광판이 재웅의 번호를 표시했다. 재웅은 천천히 일어섰다. 저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러세요. 좋은 결과 나오시길. 재웅은 진료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니 영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재웅은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왔다. 혹시 번호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차 한 잔이라도. 영자는 놀라는 것도 아니고 당황하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다. 그냥 잠깐 재웅을 바라보더니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번호를 써주었다. 연락 주세요. 재웅은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발이 가벼웠다. 허리가 아프다는 것도 잠시 잊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재웅에게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관리해 보자고 했다. 재웅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그는 대기실 쪽을 한번 둘러보았다. 영자는 없었다. 진료가 먼저 끝난 모양이었다. 재웅은 주머니 속에 메모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아직 거기 있었다.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재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가로수 끝에서 연두색 싹들이 막 돋아나고 있었다. 재웅은 메모지를 꺼내 펼쳐보았다. 영자의 번호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재웅은 저도 모르게 작게 웃었다. 17살에 재웅은 편지를 쓰다 태워버렸다. 이름을 부르지 못했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시절에 그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랐던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좋아한다는 감정을 말로 바꾸는 법을 그는 몰랐다. 하지만 72살의 재웅은 알았다. 저녁에 재웅은 식탁에 앉아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었다 누웠다 했다.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할까? 전화가
낫겠다 싶었다. 문자는 어쩐지 너무 사무적인 것 같아서 재웅은 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예요. 오늘 병원에서 만났던 잠깐의 침묵. 이재웅 씨. 네, 이재웅이요. 전화 주셨네요. 그러겠다고 했으니까요. 영자가 잣뛰어웃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재웅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목련나무에서 흰 꽃잎 하나가 가로등 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어디 가까운 데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재웅이 말했다. 그러죠. 언제 좋으세요? 편하실 때요. 그럼 모레 오후에요. 2시. 좋아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재웅은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를 그는 새삼 생각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아내를 잃었고 아이들을 키웠고 늙었다. 영자도 그랬을 것이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고 같은 날 같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웅은 그런 말을 평소에는 별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다. 50년 전에 태워버린 편지가 오늘에야 배달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모레가 되었다. 재웅은 아침부터 뭘 입을지 한참 고민했다. 결국 연한 회색 점퍼와 청바지를 골랐다. 거울 앞에 서니 72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이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그 나름대로 살아있었다. 재웅은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에 오래된 커피숍이었다. 영자가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가 재웅이 들어오자 손을 살짝 들었다. 오늘은 밝은 자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재웅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오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금방이더라고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두 사람은 처음에 조금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다. 병원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동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영자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다. 남편은 67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재웅이 물었다. 외롭죠. 그래도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영자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재웅 씨는요? 저도 외로워요. 그걸 인정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재웅이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실 그때 고등학교 때 나는 영자 씨를 좋아했어요. 영자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커피잔을 들었다. 알았어요. 재웅은 눈을 약간 크게 떴다. 알았어요. 몰랐던 건 아니에요. 가끔 보이더라고요. 버스에서도 길에서도. 근데 말을 안 하시니까 나도 모른 척했죠. 재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웃음이 나왔다. 영자도 웃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커피숍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50년 늦었네요. 재웅이 말했다. 늦었지만 뭐. 영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니까요. 재웅은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창밖의 목련이 바람에 흔들렸다. 흰 꽃잎 하나가 조용히 떨어져 땅 위에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그날 3시간을 이야기했다. 헤어질 때 영자가 먼저 말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러죠. 재웅이 말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재웅은 차창에 이마를 기댔다. 봄볕이 따뜻했다. 그는 17살의 자신을 떠올렸다. 편지를 쓰다 태워버리던 그 소년. 재웅은 속으로 그 소년에게 말을 건넸다. 괜찮아. 그때 못 전한 말 오늘 했어. 버스가 달렸다. 차창 너머로 봄이 계속되고 있었다. 목련은 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커피숍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지나온 삶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조용히 녹아 있었다. 사실 재웅이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실 그때 고등학교 때 나는 영자 씨를 좋아했어요. 영자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커피잔을 들었다. 알았어요. 재웅은 눈을 약간 크게 떴다. 알았어요? 몰랐던 건 아니에요. 가끔 보이더라고요. 버스에서도 길에서도. 근데 말을 안 하시니까 나도 모른 척했죠. 영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때는 그런 거잖아요.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 재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웃음이 나왔다. 영자도 웃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웃었다. 50년 전에 어색했던 소년과 모른 척했던 소녀가 이제는 주름진 얼굴로 마주 앉아 함께 웃고 있었다. 50년 늦었네요. 재웅이 말했다. 늦었지만 뭐. 영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니까요. 재웅은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창밖의 목련이 바람에 흔들렸다. 흰 꽃잎 하나가 조용히 떨어져 땅 위에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그날 3시간을 이야기했다. 식어가는 커피를 다시 주문하고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다. 헤어질 때 영자가 먼저 말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러죠. 재웅이 말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재웅은 차창에 이마를 기댔다. 봄볕이 따뜻했다. 그는 17살에 자신을 떠올렸다. 편지를 쓰다 태워버리던 그 소년, 버스 안에서 발끝만 내려다보던 그 소년. 재웅은 속으로 그 소년에게 말을 건넸다. 괜찮아. 그때 못절한 말 오늘 했어. 버스가 달렸다. 차창 너머로 봄이 계속되고 있었다. 목련은 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재웅은 그 잎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봄이 한 번만 오는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고. 늦게 오는 봄이 있다. 더디게,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오는 봄이 그것으로 충분했다.